안녕하세요, 백다마TV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금투세,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이 금투세는 지난 정부에 도입이 되기로 결정이 됐고 원래 내년에 도입 예정이었죠. 네, 현 정부가 이걸 유예해 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상황은 야당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이렇게 뭔가 세금이 내년에 생긴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, 세금이 얼마나 내야 될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일단 금융투자소득세, 금투세의 정의는 주식, 채권, 펀드, 파생상품, 이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. 금융투자소득세는 일단 이 금융투자의 소득을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을 하는데, 첫 번째 그룹은 국내 상장 주식, 국내 주식형 펀드, 국내 주식형 ETF 등의 투자자산이 해당이 되고요. 두 번째 그룹은 해외 주식, 그리고 해외 주식형 펀드, 채권의 자본이득, ELS 등이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첫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고 이 두 번째 그룹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 원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면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방식은 내가 투자를 통해서 얻은 이익과 그리고 손실본 금액을 빼고 거기에 기본공제 금액을 뺀 뒤에 최종적으로 이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요. 그리고 세율은 3억 이하까지는 지방세 포함 22%,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.5%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? 사실 이 장점이 있을 리가 없죠. 뭔가 새롭게 세금이 생기는 건데 없던 세금 내라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습니까? 그렇죠? 하지만 그래도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됨으로써 좋아지는 점을 그래도 한번 찾아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손익통산이 적용이 돼요. 기존에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내용인데 이 손익통산, 이 수익과 손실본 금액을 합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.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라든지 ELS 이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면은 세금 계속 내고 손실이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데, 예를 들어서 A 상품과 B 상품이 수익이 각각 플러스 100만원, 마이너스 100만원일 때 이런 경우에는 이 1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고 이 마이너스 100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으니까 안 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는 사실 얻은 소득은 없지만 세금만 낸 꼴이 된 거거든요. 하지만 해외 주식같이 이 손익통산이 적용이 되면 플러스 100과 마이너스 100을 합치면 빵원이니까 세금이 없는 거죠. 이렇게 손익통산을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투명한 세금 부과 방식이 도입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는 생기지만 증권거래세는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이 클 것이다 라는 게 이 법안을 만든 사람들의 입장이에요. 그리고 다른 장점들을 쭉 살펴보면 없습니다. 여기 다예요. 그리고 사실 이 두 가지 장점도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랑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게 장점인가 싶을 정도로 장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앞으로 이 금융시장과 이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? 그것도 한번 살펴볼게요. 일단 첫 번째는 투자 위축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이 세금이 없던 시장에 세금이 생기니까 당연히 투자를 하려고 했던 자금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러면은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은 될 수가 없겠죠. 그럼 또 이런 말을 하죠. 기본공제가 무려 5천만 원인데 무슨 투자 위축이 있겠느냐, 5천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, 통계적으로 봐도 사실 1% 미만인 것 같으니까 틀린 말도 아닐 수 있겠으나, 근데 실제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고 기본공제 금액이 250만 원 적용받고 있는데, 해외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의 입장을 또 살펴보면은 이 세금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찌됐든 없던 세금이 생기면은 그게 절대로 플러스 요인은 되지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큰 손이 국내 시장에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앞서 말한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 금투세 도입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. 이 큰 손들이 국내 시장을 떠나는 거. 그리고 어느 시장에서나 사실 이 파레토의 법칙이 유효한 곳이 굉장히 많은데 이 투자 시장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. 상위 20%의 투자자들의 이 투자금을 합치면은 이 하위 80%의 투자금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큰 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 시장을 떠난다.
그리고 어차피 세금 낼 거라면은 그냥 저 같아도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를 할 것 같거든요. 큰 손들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, 또 시장에서 염려하는 바도 바로 이런 부분이죠. 실제로 과거에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서 증시가 굉장히 급락을 했던 경험이 꽤 있거든요. 그런 과거 역사를 비교했을 때에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타이밍에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는 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는 합니다. 세 번째는 이 장기 투자의 이점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. 주식이라는 것은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를 해야 안정성도 높이면서 동시에 수익성도 높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하나인데,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은 이익이 계속 올라갈 거고, 그럴 경우에는 세금에 노출될 가능성이 계속 커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주기적으로 이 종목을 팔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. 그러면은 또 이 불필요한 매도 물량 때문에 주가는 또 출렁일 수밖에 없을 거고,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이 증권 거래세가 인하가 된다라고 했는데, 이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 중간중간에 계속 주식을 팔아야 되고, 그러면은 불필요한 회전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리 거래세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회전율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래세는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함정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공제 한도는 반드시 줄어든다입니다. 지금 현재 기본 공제가 5천만 원, 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, 정말 표면적으로 이 공제 한도가 줄어들던 뭐 높아지던 알 수 없는 일이지만, 최소한 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이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이 공제 한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질 가치는 계속 낮아질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상속세, 증여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. 미성년자의 기본 공제가 10년 동안 2천만 원인데, 사실 요즘에 2천만 원 증여 공제라는 게 터무니없이 작잖아요. 최근에 이 화폐 가치와 비교를 해봤을 때. 그러니까 이 금융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 5천만 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화폐 가치의 하락 때문에 체감상 느끼는 그 한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다섯 번째는 복리 효과를 방해하는 원천 징수 방식입니다. 이게 사실 이 금투세가 가장 황당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. 보통 양도소득세는 다음 해에 5월에 신고를 합니다. 근데 이 금투세는 일단 원천 징수를 먼저 한대요. 수익이 나면 세금부터 일단 걷겠다. 나중에 내년 5월에 손해본 것과 합산해서 그냥 연말정산 하듯이 그때 다시 결산을 하자라는 건데, 일단 이거의 문제점은 첫 번째는 진짜 엄청 불편합니다. 연말정산 하실 때마다 아시잖아요. 자동화가 많이 됐긴 했지만 어찌됐든 손해본 거 다시 골라내야 되고 다시 신고해야 되고, 물리적으로 일단 굉장히 번거롭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원천 징수를 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먼저 한 20% 정도 빼간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나는 재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거고, 그러면은 복리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자, 이렇게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, 금투세의 개요와 금투세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이 금투세에 대한 뭐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많은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. 만약에라도 이 도입이 될 금투세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시길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